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부리국어 오랜만입니다. 형태로운 15번째 시간인데요. 품사, 마지막인 용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품사인 만큼 선생님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용언 오늘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용언의 하위 분류는 동사와 형용사라는 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동사와 형용사도 또 다양한 종류가 있거든요.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같은 용언인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활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언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언은 쓸 용자에다 말씀 원자를 사용하고요. 문장 내에서 서술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의입니다. 서술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뒤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용언의 한 가지 축을 담당하고 있는 품사는 바로 동사죠. 움직일 동자에다가 말씀 사자. 영어로는 verb라고 하죠. 자, 동사는 말 그대로 움직임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린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용사는 모양형자, 얼굴형자, 말씀사자를 사용하는데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을 형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질이나 상태 하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품사들이 있죠. 성상관형사, 성상부사. 이 성상관형사와 성상부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는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선생님이 두 가지 단어를 제시했는데요. 좋다와 좋아하다입니다. 나는 떡볶이를 좋아하다. 나는 떡볶이가 좋다처럼 좋다와 좋아하다는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의미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동사와 형용사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겁니다. 먼저 동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인데 동사는 다양하게 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분류는 자동사와 타동사입니다. 스스로 자자와 남 타자, 다를 타자를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자, 자동사는 그러니까 스스로 기능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사는 서술의 기능을 하잖아요.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주어를 갖는다는 뜻인데 자동사는 일단 주어만 있으면 되는 동사들을 자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타동사는 주어 말고도 목적어가 필요해요. 동작이 미치는 대상. 그러니까 주어의 동작이 미치는 다른 대상, 즉 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예문을 살펴보죠.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죽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근데 죽다라고 하는 동사에는 소크라테스가라고 하는 주어 이외에 다른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준원이가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문장의 동사는 가다죠. 근데 이 가다는 학교에라고 하는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사격 조사가 쓰였기 때문에 부사어죠. 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은 타동사다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타동사에 필요한 문장 성분은 목적어입니다. 부사어는 쓰이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반드시 필요한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동사를 그냥 주어만 필요한 자동사와는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 주어만 필요한 자동사를 우리는 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처럼 다른 필수적인 성분이 필요한 목적어를 제외한 필수적인 성분이 필요한 자동사를 우리는 무슨 자동사라고 하냐면 불완전 자동사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타동사 살펴보죠. 타동사는 정인이가 막창을 먹었다라고 하는 문장에 막창을 바로 목적어죠. 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을 말합니다. 먹다라고 하는 동사는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원석이가 오혁이에게 줬다라고 하는 문장은 불완전하죠. 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무엇을 주었는지, 바로 볼펜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즉, 주다라고 하는 동사도와 또한 타동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혁이에게라고 하는 부사어죠. 역시 에게가 쓰였으니까요. 이 부사어도 이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동사 가운데 필수적 부사어, 필수 성분이 반드시 필요한 자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했듯이 이런 타동사를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점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준원이가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조사를 하나만 바꿔볼게요. 학교를 갔다로 바꿔본다면 여러분 가다는 더 이상 자동사가 아니게 되죠. 왜? 학교를이 목적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가다가 타동사라면 가다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가 될 수 있는 둘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동사네요.
이런 동사들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타, 양형동사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양형동사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능격동사, 중립동사라고도 부릅니다만 여러분은 그냥 양형동사로 기억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자동사와 타동사 직접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니까요. 선생님이 바로 보여주도록 하죠. 자, 아파트에 산다. 자동사부터 찾아볼게요. 산다. 그리고 만나셨다. 자동사고요. 또 걸렸다가 자동사가 되겠네요. 자동사, 타동사는 구분하기 쉽습니다. 뭐가 있는지의 여부예요. 목적어가 있는지의 여부. 고기를, 축구를, 불을 이 각각 목적어이기 때문에 굽는 자, 잘한다, 켰다는 각각 타동사가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장.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미국의 대통령과 만나셨다 해서 미국의 대통령과를 대통령을로 바꾼다면 이것은 타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만나다는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쓰일 수 있는 자타 양형동사다라는 설명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형용사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형용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녀석은 지시 형용사입니다. 지시라는 말은 이전에 여러분 지시 대명사, 지시 관형사, 지시 부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말입니다. 주어의 지시성을 주는, 주어를 지시하는 형용사를 우리는 지시 형용사라고 합니다. 지시하면 여러분 이, 그, 저가 떠오를 텐데 이, 그, 저가 들어가는 서술어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축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축입니다. 성상 형용사예요. 형용사의 기본 기능은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성상 형용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 풀꽃이라고 하는 시 압니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는요, 아름다운 형용사로 쓰인 시입니다. 자, 예쁘다 형용사예요. 사랑스럽다 모두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라고 볼 수 있고요. 너도 그렇다 해서 그렇다 또한 형용사입니다. 자, 어떤 형용사겠습니까? 그가 들어가 있네요. 지시 형용사입니다. 자, 지시 형용사의 종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 그, 저가 들어가 있죠.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줄여서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더해서 어떠하다, 즉 어떻다까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성상 형용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성상 형용사는 크게 주관 형용사와 객관 형용사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관 형용사는 말 그대로 화자의 주관이 들어갑니다. 즉 심리가 개입되는 거예요.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는 주관 형용사는 그래서 다른 말로 심리 형용사라고도 부르죠. 객관 형용사는 말 그대로 사물의 객관적인 속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뭐 이렇게 정의만 내리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직접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죠. 좋다나 아프다 같은 경우는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좋아하는 것을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관적이죠. 반면에 객관 형용사는 검다, 높다처럼 사물의 속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본 친구들 가운데 누군가는 높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또 다른 누군가는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기준점에 따라서요. 그래서 주관 형용사와 객관 형용사는 단어만 봤을 때는 어렵게 구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하는 직접적인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하나만 붙여보면 되는데요. 아하다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보면 됩니다. 주관 형용사 같은 경우는 아하다라고 하는 어미와 결합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객관 형용사는 붙었을 때 부자연스러워요. 좋아하다, 아파하다는 괜찮지만 거머하다, 높아하다란 말은 비문이죠. 자, 한 가지 더 방법이 더 있습니다. 주관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지시부사 지금을 넣었을 때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좋아, 지금 아파 처럼. 반면에 지금 검다, 지금 높다, 책상이 지금 높다 이런 말들은 조금 부자연스럽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시간부사 지금과 수식이 자연스럽다면 주관형용사, 어미 아하다와 활용이 자연스럽다면 주관형용사로 본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사와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동사 형용사를 직접 한번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선생님이 일전에 안내를 했습니다만은 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서너 말어미 는이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예요. 서너 말어미 는의 기능은 바로 현재 시제입니다. 자, 여러분 현재 시제를 갖고 있는 서너 말어미 는은요. 동사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에는 왜 들어가지 않냐면요. 형용사는 현재 시제 는이 없이도 현재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먹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 자체로만 봤을 때, 기본형만 봤을 때는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예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현재처럼 느껴지거든요. 걔 예쁘다라고 하면 형용사잖아요. 현재잖아요. 자, 그래서 동사에는 현재 시제 서너 말어미 는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형용사에는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 알겠죠? 두 번째도 는인데요. 역시 관형사형 어미 는은 현재의 의미를 갖거든요. 현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관형사형 어미 는은요. 동사에만 결합이 됩니다. 먹는 물은 되지만 예쁘는 사람이란 말은 없습니다. 예쁜 사람만 가능할 뿐이죠. 자, 세 번째 기준은요. 연결어미 러와 려인데요. 러는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려는 의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예문을 통해 살펴보는 게 여러분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먹으러 가다는 되지만 예쁘러 가다는 비문입니다. 먹으려 해. 막 밥 먹으려고 했는데 처럼 려가 동사에는 결합이 자연스럽지만 예쁘려 해 같은 경우에는 부자연스럽죠. 비문입니다. 자, 세 번째 기준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인데 네 번째는 감탄형 어미 는 구나를 붙여서 가능하면 동사, 구나만 되면 형용사예요. 먹는 구나는 되지만 예쁘다는 예쁘구나죠. 예쁘는 구나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명령 청유가 가능하냐예요. 먹어라, 먹다 같은 경우는 먹어라, 먹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예뻐라, 예쁘자는 불가능합니다. 명령은 변할 수 있는 것에 쓰는 것이죠. 동사는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 청유가 가능하지만 주어진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명령 청유가 어렵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여기다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형용사와 같은 활용을 하지만 동사로 보는 4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무엇이냐면 잘생기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잘생기다 라고 하는 단어를 왜 동사로 보고 있냐면요. 과거 시제 때문인데요. 과거 시제 을 결합했을 때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의미를 갖는 경우 동사로 보는 입장을 우리 지금 국어사전에서는 취하고 있습니다. 예쁘다의 과거 시제 선어 말함이 엇을 넣으면 예뻤다가 되고요. 과거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잘생기다의 엇을 넣었을 때는 잘생겼다, 현재의 의미거든요. 이것은 배주채 교수님이 쓴 이 논문에 의한 건데요. 여기 선생님이 논문은 자세히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4가지 단어가 지금 현재 이 논문에 의해서 형용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뀌었습니다. 잘생긴다의 반대말인 못생기다, 그리고 잘나다, 잘나다의 반대말 못나다, 이 4가지 단어가 지금 현재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지만 과거 시제 엇을 넣어도 현재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동사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다른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품사를 구분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늙다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을 보니까 젊다죠. 그런데 늙다와 젊다는 각각 품사가 전혀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선생님과 앞서 살펴봤던 품사 분류 방법에 따르면 늙다는 동사, 젊다는 형용사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늙다에는 현재 시제 선어 말음이 는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늙는다처럼 는이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접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관형사형음이 는을 볼까요? 우리는 지금 모두 늙는 중이야 했을 때 는이 가능하지만 형용사에는 젊다에는 젊는이 없습니다. 젊음만 가능할 뿐이죠. 자, 는구나. 사람은 모두가 늙는구나 가능하지만 젊다에는 젊구나만 됩니다. 젊는구나라는 말은 없죠. 자, 그런데 명령 청유는 둘 다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야, 늙어라, 빨리 늙자, 이런 말들은 조금 어색하죠. 젊어라, 젊자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그래도 앞서 살펴봤던 이 3가지 기준에 의하면 늙다는 분명히 동사, 젊다는 형용사입니다. 실제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두 단어의 품사는 완전 다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어에서 즉 용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인데요. 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있다는요, 미리 얘기하자면 품사 통용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동사, 하나는 형용사적인 쓰임을 보이죠. 있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는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있는다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 매점 너네 매점 갔다 와. 나 교실에 있는다. 에서는 가능하지만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는이 결합이 좀 어렵습니다. 나는 지우개가 있다. 나는 지우개가 있는다라는 말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관형사형어미 는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지금 학교에 있는 사람 누구야? 했을 때 있는 가능하죠. 그런데 아까 소유의 의미는 형용사적인 용법을 보였잖아요. 선어말음이 는이 안 들어갔잖아요. 지우개 있는다가 안 됐듯이. 그런데 얘를 관형사형으로 바꿔보면은 지우개 있는 사람처럼 관형사형어미 는은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이더라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특이하니까 알아둬야 돼요. 특이한 것들은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는구나. 감탄형어미 는구나를 넣어보겠습니다. 아, 너 지금 학교에 있는구나. 가능하죠. 근데 너 지우개가 있는구나는 안 돼요. 있구나죠. 지우개가 있구나잖아요. 명령청유도 가능합니다. 학교에 있어라. 우리 학교에 있자는 가능하지만 지우개가 있어라. 지우개가 있자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와 형용사 구분을 해봤는데요. 있다의 반대말이 뭡니까? 있다의 반대말은 없다죠. 자, 없다 같은 경우 어떤 활용을 보이는지 보도록 할까요? 없다도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는이 결합이 안 됩니다. 없는다라는 말은 없죠. 없다만 가능할 뿐. 자, 그런데 관형사용어미 는은 볼까요? 없는이 가능하죠. 자, 미리 이야기하자면 없다는 형용사거든요. 그런데 없다에는 형용사더라도 관형사용어미 는이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있다든 없다든 형용사적으로 쓰이더라도 관형사용어미 는은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없다에는요, 는구나 안 됩니다. 없는구나 안 되죠? 없구나죠. 없구나. 그리고 명령 청유 또한 없자, 없어라 뭐 이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없다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분명한 형용사로 나옵니다. 반면에 있다는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인다는 점 알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동사로 쓰일 때와 형용사로 쓰일 때 의미가 다릅니다. 동사로 쓰일 때는요, 어딘가에 머물다라는 뜻이고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무언가가 존재하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문을 보죠. 내가 갈 때는 너는 학교에 있어. 머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있어는 동사, 나에겐 기회가 있다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다, 소유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형용사적으로 쓰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아하 하고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가지 문장을 준비했는데요. 각각 문장에 쓰인 용어를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을 해봅시다. 길이 넓다에서 넓다는 뭘까요? 여러분 방금 공부했던 온갖 동사 형용사 구분 기준을 대입해 봅시죠. 넓다는 뭐예요? 형용사입니다. 넓히다는 뭡니까? 동사가 되죠. 넓히는구나 되잖아요. 그죠? 넓히자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강아지가 점점 크다 같은 경우는요. 크는구나 가능하잖아요. 강아지가 점점 크는구나. 강아지가 점점 큰다도 가능하니까 동사입니다. 자, 강아지의 귀가 크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의 귀가 크구나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형용사죠. 크다는 그러니까 동사, 형용사 모두 쓰이는 품사 통용의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다는 방금 살펴봤죠. 어딘가에 머물다라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앞선 있다는 동사. 12척의 배가 있다. 소유, 존재의 의미니까 이것은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우진이는 잘생겼다. 잘생기다는 형용사적인 활용을 보이지만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엇을 넣어도 잘생겼다. 현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동사로 본다 했습니다. 반면에 멋있다는 멋있구나. 형용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평가원 9월 모의평가에 나온 문제입니다. 글이 길지만 선생님이 글 다 읽지 않고 선지만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만 안다면요.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즉 달리 말하면 동사에만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는이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군요. 맞는 얘기죠. 근데 예문도 만나볼까요?
영희가 밥을 먹는다 되지만 예쁜다 안 되니까 얘까지 잘 쓰고 있는 선지겠습니다. 두 번째,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명령청유형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라고 했으니까 동사에만 명령청유가 가능하다라는 의미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B네요. B. 자, 영희야 밥 먹어라 명령되고요. 먹자 가능하지만 예뻐라 예쁘자는 안 되니까 예문까지 잘 쓰고 있는 선지입니다. 3번,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의도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동사에만 의도의 러와 려가 결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문 보겠습니다. C. 먹으려고 식당으로 가다. 밥 먹으러 식당에 갔다. 말 되죠. 근데 예쁘려고 미용실에 가다, 예쁘러 미용실에 갔다는 말이 안 됩니다. 예문까지 잘 쓰고 있는 그런 선지입니다. 네 번째, 있다와 없다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동사를 쓰이고 있다. 사실 이거는 선지만 봐도 바로 정답을 4번으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다는 동사가 절대 아니거든요. 없다는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있다는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지만요. 근데 이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게 뭐냐면요. 예문을 보면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처럼 관형사형어미 는을 쓰고 있거든요. 는은 보통 동사에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있다 없다 같은 경우엔 형용사지만 형용사로 쓰이더라도 관형사형어미 는의 결합은 가능하다라고 아까 안내를 했죠. 그래서 있다 없다는 여기서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자, 5번 크다와 길다는 형용사 동사 모두로 쓰이고 있는 품사 통용의 예고요. 예문을 보면 여러분 품사 통용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언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동사 형용사의 종류 그렇게 많진 않죠. 여러분 공부하는데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지만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양이 좀 많았죠?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